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처벌을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추행 같은 경우엔 사실 강제추행이라고 하지.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거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김 변호사. 응. 요즘에 좀 이런 일이 많은데 그 지인이 좀 아는 오빠한테 추행을 당했다고 하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렇지. 뭐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일단 그 추행의 내용이 뭔지 사실 추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명확한 법적 용어라기보다 뭐 성폭행이라고도 하고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 법적으로는 강제추행도 있을 수 있고 뭐 강간도 있을 수 있고 중간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게 됐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처벌을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추행 같은 경우엔 사실 강제추행이라고 하지.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거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추행의 어떤 피해,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하기 십상이야. 그럴 땐 차분하게 우선 강제추행이라면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일기 쓰듯이 하나 쭉 써보는 게 좋아. 이런 걸 하나 갖고 있어야 나중에 뭐 고소를 하든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든 굉장히 우리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물적 증거가 있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이나 뭐 중간간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해바라기 센터나 우리 어떤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기관에 빨리 연락을 해서, 빨리라는 거는 즉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적어도 다음 날까지 정도는 해야 돼. 연락을 하면 어떤 가해자의 어떤 DNA나 그리고 가해자의 어떤 체액이나 이런 거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선은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이걸 가지고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어떤 피해 회복을 먼저 할 건지 이 부분을 상의를 할 필요가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고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증거가 있으면 물론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 사람을 정말 처벌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피해 회복을 받는 게 우선인지 이걸 잘 생각해보고 무턱대고 신고하고 고소하기 전에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러면은 우선 상담 먼저 받아보라고 하고 내용 알려준 거 잘 전달해 볼게요. 오케이.